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종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기획하고 있는 참치캔 TV 유튜브 채널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선거 공보물 읽어주는 참치캔 TV 이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당 과연 어떤 비례정당을 선택할지 세종 시민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텐데 저희가 오늘 소개하는 이 비례정당을 다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원내 정당과 네.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상 원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으로 네. 좀 한정해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정당이 사실은 수십 개잖아요. 네네. 그 비례정당 투표용지는 뭐 길이가 50cm가 넘어서 네. 전부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하게 되면 8번도 해야 되나요? 거기도 원내 정당이네. 8번이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의 원내정당인가요? 황보승이 의원이다. 아, 그러면은 네 하나 더 챙겨서 자유통일당까지 네.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심 포인트가 허경영이 있는 네 허경영이 있는 당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터무니없다, 허무맹랑하다 했지만은 뭐 혹자 우스갯소리로는 복지 정책은 다 여기서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서 한번 허경영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요거까지만 좀 봐주시면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그냥 쭉 같이 네. 보면서 네, 말씀 네, 네, 나누시는 게 좋을 것 첫 같아요. 번째는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이번에 선거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금 이어져 가지고 네. 선거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선거법 찾아보니까 네. 비례대표 의석 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 네. 이것이 복잡해져서 거대 정당은 자기들 이름으로 정당 투표를 하게 되면 네. 그 비례대표 배정이 영석이 되기 때문에 네. 거대 정당들은 뭐라고 하죠?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네. 지금 네. 투표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호도 더불어민주연합이 3번, 그 다음에 국민의 미래가 4번.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은 지역구와 비례정당을 똑같이 가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살펴볼 거는 더불어민주연합 3번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그 공약을 쭉 살펴보면 결국 민생 파탄, 무능한 정부 심판하자라는 내용을 중심에 놓고 있네요. 우리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채 양명주. 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의혹. 이거를 이채 양명주라고 해서 네. 무능한 정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김건희 특검법 등 개혁법안 재추진, 그다음에 정치개혁 완성, 권력기관 통제 강화, 출산과 육아의 국가 책임제, 녹색 전환 탄소 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 극복,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네,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하게 보호,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 어촌 조성, 국민의 기본적인 삶 국가 보장,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를 조기 회복이라고 하는 10대 공약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로 30번까지 이제 추천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아마 배정이 되면 당선되는 부분이 열 몇 분 정도 되실 거라고 지금 예측들은 네. 하고 계시죠? 네네네. 눈에 띄는 후보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뭐 6번의 용해인 후보가 가장 이렇게 눈에 좀 띕니다, 저는. 네. 네, 저는 외교 전문가 위성락 후보라든지 네. 또 이제 개인적으로 노사모 때부터 알고 있었던 한창민 후보가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네, 네. 그래도 당선권에 배정이 돼서 네. 10번으로 위치하고 있네요. 네. 아유, 여기 24번에 서승만 코미디언이 있네요. 네. 이분,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3번 임미애 후보도 경북에서 이제 민주당 정당 활동을 오랫동안 했는데 네. 경북에서 이제 대표 주자로 추천을 받았는데 당선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해서 3번 더불어민주연합 봤습니다. 다음은 4번 국민의 미래입니다. 국민의 미래 4번입니다.
국민의 미래는 네. 공약집을 보면 맨 우선 마지막. 이제 추천 인사들, 추천 후보들로부터 배치를 하고 네. 그 10가지 정책을 좀 제시해 놨네요. 네. 뭐 처장님이 네, 먼저 좀 볼까요? 해주시죠. 네. 국민의 미래 10대 공약 가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 돌봄 환경 구축. 두 번째,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첫걸음 지원. 세 번째, 한부모 가정 위기 임산부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네 번째,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다섯 번째, 따뜻한 동행 북한 이탈 주민 두텁게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섯 번째는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 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근무 환경 개선. 여덟 번째, 제복 공무원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 아홉 번째,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열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기후 위기 대응.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눈에 띄는 후보 한번 보시면은 저는 임요한 후보인데요. 네. 4번에 저기 사격 네. 선수 진종호 후보가 보이네요. 그러네요. 네, 사격 선수였죠. 네, 그리고 세종시의회에서 그렇죠. 이따가 이제 사퇴하고 하고, 추천을 받은 19번의 이소희 후보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소희 후보도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저기 유용원 기자라고 예, 국방 전문 기자였는데 네, 네, 이분도 국민의 미래에서 12번으로 추천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번. 5번입니다. 예. 5번. 정의당이 녹색당과 당과, 네. 합당을 해서 녹색정의당으로 이번에는 선거에 임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비례 정당, 그래서 다음에 정당, 지지하는 정당과 관계되어 있는 후보 정책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녹색 정의당 연합체죠. 네, 한번 볼까요? 뭐 지속 가능하고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녹색 정의당의 청사진으로 6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에게 10년 주거보장, 출산 시 10년 연장. 두 번째, 수도권 3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것, 공공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 전면 확대하는 것. 세 번째, 임신, 출산, 영유아 보육 비용을 전면 무상하는 것. 네 번째, 출산, 육아, 돌봄 휴가 및 휴직 전면 확대하는 것. 다섯 번째입니다. 전생의 통합 돌봄. 그래서 돌봄 부총리, 시군국 돌봄 플래너, 읍면동 공공 돌봄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입니다.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조력 존엄사 도입 논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약속도 있네요. 네. 예, 제7공화국을 위한 녹색 정의당의 약속이라는 내용으로 세 가지 그 약속을 하셨네요. 대통령, 단체장, 국회의원 결선 투표제 도입, 세종 수도 이전. 여기에도 세종이 나왔네요. 네, 네. 대통령 거부권 및 사망권 제한을 통한 대통령제 개혁, 국민 개헌 발안권, 국민 법률 발안권 도입을 통한 국회 개혁.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녹색정의당이 세종에서는 지금 정당이 있지만은 지역 후보는 내지 못했지만, 네, 이렇게 해서 정당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후보, 네. 예, 보건의료 산업노조 위원장을 하신 1번 나순자 후보도 눈에 띄고요. 네. 또 이제 거리의 변호사, 노동인권 변호사로 평생을 해오셨다고 존경받는 네, 권영국 권영국. 변호사도 네, 네.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에는 노회찬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요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호 6번입니다. 정당 6번입니다. 새로운 미래. 네, 새로운 미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정책을 보면은 새로운 미래 부분에서는요, 새로운 미래를 여는 5대 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내용들을 5개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뛰는 민주주의 해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눈에 띕니다. 검사장, 법원장 주민직선제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네요. 네. 그 다음에 판사 검사의 퇴직 후 2년 내에는 선출직 출마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도 눈에 보입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서 눈에 띄는 거 좀 보겠습니다. 금사가 방지법이라고 네. 농산물 안전법인가요? 네, 그렇죠. 그걸 개정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라고 하는 그 거죠. 다음에 대중교통 월 6만 원 상한제 도입, 그 다음에 국공립대 무상교육,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시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6%에서 20%로 450만 호 규모로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이 보이네요. 네, 활력 있는 민생경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미래 전환입니다. 인구특별회계를 통해서 저출생 기금을 설치하겠다. 세종 행정수도 이전 및 인구 500만 규모의 10대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 2003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2.6에서 40%로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 할까요? 복지국가와 관련한 거는 생애 전주기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돌봄청 설치, 국민연금 제도 개혁,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 그다음에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제 도입,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한미동맹 기반의 글로벌 경제 안보 협력 체계 확대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북중러와 대화는 중층 외교를 구현하겠다. 남북 간 신뢰, 교류, 공존 협력에 기초한 평화적 두 국가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한국형 모병제 도입도 여기서 이야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 중에는 네. 뭐 눈에 띄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네. 뭐 양서영 1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이었던 분이죠. 그리고 배복주 후보는 그 정의당에서 이제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신 그러신 거군요. 분이었고요. 그러시네요. 네. 그런 분들이 보이네요. 네,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7번, 개혁신당 7번입니다. 개혁신당은 10대 정책을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향한 도전에서 이제 뭐 R&D 관련한 내용들로 하셨고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법 개혁. 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경제 체제 강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복지 개혁으로 국민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 마련, 동맹 강화 병역 제도 개혁으로 미래 안보 환경 대비. 이게 네. 5번째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6번째 갑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개혁. 그리고 7번째 규제 개혁을 통한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 8번째입니다. 지방 소멸 시대 제도 개혁으로 국가 균형 발전 도모. 9번째입니다. 국민 교통 편의 도모 및 재난 안전 대비 강화. 마지막입니다. 탄소 제로 및 미래 자원 소요에 대비하는 에너지 정책. 이렇게 10가지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혁신당에서 눈에 띄는 후보라고 하면은 뭐 인지도가 있는 건 천하람이겠네요. 후보 아닐까요? 네네, 천하람 후보 정도. 그다음에 천하용인이라고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라고 얘기했던 이기인 6번 후보. 아, 이기인도 있네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개혁신당. 10번의 조성주 후보도 정의당 이탈파죠. 아, 정의당 이탈파인가요? 네. 네. 조성주 후보도 10번으로 네. 비례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참 네. 좀 웃음이 나오는데. 기호 8번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 네. 자유통일당 대표는 장경동 목사네요. 그러네요. 네, 대표가 장경동 목사네요. 네. 뭐가 있나요? 극우적인 내용으로 정철한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큰 글씨 하나만 읽고 가겠습니다. 종북 주사파와 맞서 승리하는 유일한 자유 우파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쭉 그런 기조로 장경동 목사가 대표로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후보 중에는 1번으로 황보승이 현 의원이 1번인데 그래서 네. 저희도 소개를 하는 건데 네네. 부산 영동가요? 네. 거기에 국회의원인데 네. 그 남편이 그렇죠. 정치자금 관련해서 네. 좀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의 신상 관련해서 신상 관련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기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번에 자유통일당으로 합류한 분이더라고요. 네. 이분이 1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8번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거의 뭐 화보네요. 네. 화보입니다. 네, 화보입니다. 잘생기고 길어야 돼요. 네. 참 압도적인 화보 촬영을 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보겠습니다. 기호 9번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여기도 원내 정당이죠. 황운하 의원이 결합을 하면서 그렇죠. 원내 정당으로 9번이고요. 네. 그 조국혁신당에서 내세우는 공약 내용은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그래서 개헌을 통한 7공화국 건설 네. 내용으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 혁신의 10대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내고 있는데요. 과감하고 단호하게 검찰개혁 완수하겠습니다. 개헌으로 사회권 선진국 7공화국의 비전 세우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체계 전환 이루겠습니다. 담대한 저출생 정책, 성평등 돌봄 정책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 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과학자의 주도적인 예산 편성 참여로 과학기술 정책을 개혁하겠습니다.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잡아 국가균형 발전 이루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민주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확립하겠습니다.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변형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10대 정책 냈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쭉 얘기를 네. 일단 공약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보다는 더 좀 한 단계 더 뭐라고 할까요? 내딛는 그런 공약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개헌으로 사회권 선진국 7공화국 비전이나 기획재정부 개혁을 또 내세웠어요. 그러게요. 저도 이거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인물들이야 여기는 워낙 셀럽들이 많아서 그러게요. 셀럽입니다. 네. 일본 박은정 검사나 조국 대표 또 구글에서 일을 해오셨던 이혜민 3번 후보라든지 신장식 변호사 다 셀럽이에요. 네네네. 6번 김준영, 8번 황운하 이렇게 눈에 좀 띕니다. 네. 특별히 또 네. 그러면은 다음입니다. 제가 제일 지금 기대하고 있는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공약을 냈을지 허경영에 해당하는 원내정당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번 이분은 또 어떤 국가혁명당 기호 15번입니다. 네, 허경영이 맞았습니다라고 하면서요. 국민배당금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18세 이상 매월 1인당 150만 원 평생 지급하겠다. 맞아. 65세 이상은 노인수당 매월 70만 원 평생 지급하고 18세 이상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 1회 지급한다는 아주 획기적인 공약을 내세웠네요. 그렇습니다. 민생의 핵심, 청년들이 결혼하면 결혼수당 1억 원입니다. 무상, 주택자금 2억 원 유상지원, 출산수당 5천만 원, 전업주부수당 매월 100만 원.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죠? 대단하십니다. 네. 국가 예산의 70%를 절감하고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회의원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한 다음에 상류층 탈세 방지로 세수 확보를 해서 그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배당금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시네요. 네. 당당한 청년 취업 국가 보장하겠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매월 100만 원 지원하겠다. 3년간. 재산 비례 벌금형 제도 도입하겠다. 그럼 재산이 비례해서 많을수록 벌금을 내린다는 얘기죠. 이건 도입 가능할 거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지점이 있어요. 네, 벌금형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과태료죠. 과태료. 모병제 실시하겠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실시하겠다. 네. 금융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또 획기적인 공약을 내놓으셨네요.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하고 소액증권 투자자 1억 원 미만 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후 국세를 통합하여 예산 절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참 대단한 공약을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하셨던 게 중간중간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력이 확충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주택 구입하는 거 지금은 일정 부분 주거운동 하시는 분들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무상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이제 나오고 하는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한 20-30년 후에 한국 사회가 또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확대된 그 사회에서 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단초를 조금 던지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지금 정당 관계된 건데 예언마다 적중하는이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좀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보입니다. 이분은 정당인이라기보다는 보기는 어렵죠. 네, 도인. 종교인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비례정당 후보, 정당들 정책 후보들 몇몇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제가 드는 인식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고 좀 사회적 안전망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지 정당마다 그 공약들이 네. 그 부분에 많은 부분 뭐라고 할까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네. 특히 이제 국민의 미래 같은 4번 국힘 위성정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복지 공약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총선 이후에 각 정당들이 약속한 거를 실현하는데 정말 지혜와 의지를 모아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참여연대 아이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후원 계좌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참여자치 시민연대 세종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참치킨 TV는 이번에는 선거 공보물 읽어주는 참치킨 TV로 세종 시민들 만나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천용기 우리 천농부님 감사드리고요. 네, 세종 시민들 모두 정책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셔서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정말 정책을 보고 투표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세종 시민들이 훌륭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